네, 안녕하세요. 건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는 LNF만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좀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추천주인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SKIT 배터리 분리막을 좀 추천해보고, 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 전에 간단히 제가 보유한 수량도 한번 같이 언급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여러 가지 계좌가 있지만 제 주요 계좌인 걸 한번 보면은 그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가 금액이 LNF는 해서 두 개 합하면은 뭐 한 8억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SKIT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 신규로 제가 지금 최근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이 원인과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1.5 정도 됐는데 좀 더 내려가면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최근 주가와 함께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 오늘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제가 매집을 시작한 거는 좀 일주일 정도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 사실 좀 규모가 생각보다 좀 더 빠져서 규모가 지금 조기에 빨라졌고, 더 내려가면은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 요즘에 좀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더 다 사야 되나 막 이런 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게 한 3일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어떤 그레이스라는 그 구독자분께서 이제 다른 소재주를 추천할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SKIT도 바닥이라 본다. 우수한 기업이 적자 실적이 나왔다는 건 엄청난 매수 기회다. 다만 실적이 증명되어야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때부터 이 전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고 이 영상을 좀 빨리 찍겠다고 생각을 했던 터라 뭐 오늘 좀 급히 좀 작성을 해보고요. 또 이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월 한 6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한 이틀, 2, 3일 정도면. 아무튼 이 좀 최근 주가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 이게 지금 상장할 때는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새로 공모한 거죠.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금액에 했었죠. 사실 이게 고밸류 평가가 있었지만 처음에 뭐 좀 쭉쭉쭉 떨어지다가 지금 25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완전히 이게 사람들이 다 고밸류라고 해서 이 PER이 23년 뒤에 3년치 PER이 거의 50배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뭐 30배 정도 수준으로 많이 좀 내려갔긴 했지만 주가가 워낙 반토막 났죠.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완전히 최하로 떨어졌고, 지금 이 부분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가 해야 되는 게, 남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거의. 그리고 그게 극에 달했을 때가 이번에 그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SKIT는 이제 분리막을 하는 회사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이렇게 4대 요소가 있죠. 이제 가운데 양극이고 음극이 있으면 이 양극과 음극에서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에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렇게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리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분리막이라는 게 배터리 매출 비중의 한 1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극재는 뭐 40%, 나머지 뭐 15%씩 이렇게 차지하고, 그 외에 동박, 음극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0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어닝 쇼크였었죠. 한 플러스 3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0이었다는 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분리막 SKIT는 배터리계의 그 삼성전자처럼 안정적인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적이 굉장히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90억.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258억이 나왔었고 전분기에도 400억씩 나왔고 보통 한 400억, 500억 정도 원래 보통 요즘에는 다 2배 정도는 하니까 거의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90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최악의 손실이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단순히 이 재무제표로 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플렉서블 그 핸드폰에 나가는 거 납품하는 건데 이건 아직 거의 매출액 0이고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런데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분리막에서 거의 500억 이상씩 나와주던 것이 이렇게 망했던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 자료인데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방산업 위축이 됐고 일회성 비용이 됐고 신규 공장 가동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포드나 폭스바겐 이런 향 매출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분리막도 그만큼 지금 이 출고가 안 되는 만큼 분리막도 거의 뭐 20-30%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뭐 어닝 그 예측 대비 마이너스 30%씩 이상 까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마이너스 그래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냐. 지금 배터리 그 잘 나가는 배터리 업체 중에 그래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리포트에도 나오는 것들 신규 고장 가동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보너스 같은 것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데 SK 이노베이션 전체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고 이게 왜 이 리포트에는 나오지 않는 영업이익이 왜 어떻게 마이너스 이렇게 원인 초크까지 나왔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배터리 업계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리스크가 이 소재입니다. 소재 그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지금 뭐 리튬 가격이 뭐 6배, 10배 막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IET의 특징은 소재 가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고정비가 높은 산업이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고정비가 높다라는 게 요 분리막 사업의 특징입니다. 고정비가 높다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살짝 그림 그려보면 매출이 조금만 잘 나오면 이 고정비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매출이 이렇게 조금만 잘 나오면 매출이 훨씬 더 영업이익이 엄청 잘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매출이 조금 안 나오면은 영업이익이 훨씬 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유통업계가 많이 그렇죠. 백화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고정비가 많이 크기 때문에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얼마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지만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겨울옷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면 지금 기존에 예상되는 곡선 대비 훨씬 더 큰 구조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정비가 큰 업체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소재 가격에 영향을 안 받지만 이 IET는 소재가 거의 뭐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비가 영향이 큰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매출이 조금만 잘 나와주면 이게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조금 안 나왔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규 공장 때문에 이 매출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 영업이익 뭐 계속 솔직히 말해서 개박살이 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조금만 매출이 잘 나오죠. 그러면은 다 400억, 500억씩 금방 지금 영업이익이 다 찍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 다른 소재랑 비교해서 동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적자 전환, 흑자 전환이 쉽지 않겠다. 적자한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리바운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이 동박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적자 나왔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뭐 흑자나 뭐 이렇게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가 그렇게 정비례하거나 큰 그 반등을 이뤄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이 부분은 영업이익이 제일 최악으로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영업이익에 최악으로 나와준 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큰일 났구나, 이 회사가 지금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매수 기회를 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이 고정비 이런 거 외에도 일회성 비용, 그다음 신규 폴란드 공장의 초기 비용, 그다음에 뭐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느 나쁘게 조화가 돼서 영업이익 쇼크가 나왔던 것이고요. 뭐 얘네들이 그 세계 1인 거는 다들 투자자분들이면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습식 분리막에서 1위인데 시장이 더 다른데 뭐 건식 그런 거보다 더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수요는 지금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게 뭐 이런 실적뿐만 아니라 이 위에 모기업이 어딥니까? SK온이지 않습니까? SK온에 고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재 업체 대비해서, 다른 피어 대비해서 사실 고퍼가 용인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2년치 뒤에 거를 뭐 30배 정도 수준의 PER로 이렇게 평가받지만 얘네들은 뭐 40배까지도 가능한 PER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면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도 매출이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그런 모기업의 자본력 때문에 고퍼가 약간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얘네들은 뭐 수요가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은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또한 지금 요즘에 화재 같은 것들이 워낙 중요하니까 다들 다 아시겠지만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화재의 가장 큰 크리티컬한 뭐 예방 요소로 꼽히고 있고 워낙 품질이 좋습니다. 얘네는 또 그리고 또 이제 노스볼트 뉴스도 한번 보셨겠지만 이 노스볼트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온뿐만이 아니라 SK온으로만 해도 사실 뭐 나중에 쇼티지 날 거예요. 지금은 뭐 워낙 안 나가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뭐 노스볼트까지 좀 확정이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하고 폴란드 공장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3년도에 많이 생산이 할 것이고 지금 이제 중국 공장도 다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영업이익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냥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0억은 항상 깔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원성 연구원의 그 리포트를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그저께 나온 건데 2차 전지 분리막은 폴란드 1 공장 신규 증설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1분기 안에 다 완료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얘네도 똑같이 다른 소재 업체가 망한 것처럼 얘네도 지금 망하고 있다. 다만 고정비 때문에 훨씬 더 망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초기 비용 이거는 다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서도 바로 이제 회복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 보상금, 이노베이션, 로열티 지급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분기까지는 사실 좀 안 좋을 거예요. 1분기는 뭐 손익 플러스 가까스로 전환하거나 그 정도일 거고 본격적으로는 2분기부터는 다시 화끈하게 리바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가일 때 좀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하는 게 차량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들어가는
중국 쪽에 들어가는 게 분리막, 핸드폰에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분리막도 들어가겠죠. 분리막의 거기 수요가 지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될 것이고, 네, 앞으로 이 비중이 훨씬 더 크겠죠.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게 훨씬 크겠죠.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폴란드께 이제 가동만 되면 이제 거의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G 이쪽 그 납품 같은 경우 구절 보면은 저희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SK가 있는데, SK 거는 사실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SK도 그 IT하고 뭐 다른 중국 거 업체도 같이 쓰긴 합니다. 이게 보통 아무리 그 자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비중을 높게 가지만 세컨 벤더 여러 가지 두고 있기는 하지만, 예,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가져갈 것이고요. 이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LG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좀 점점 더 줄여가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금 도레이 합작 회사도 하고 있고, 워낙 SK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마땅한 분리막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면, 비중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이 분리막 그 SK IT의 특징이 그 마진이 엄청납니다. 마진이 뭐 30% 40%씩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어저께 리포트를 남겼지만 진짜 10%면은 굉장히 높은 마진율이지만, 얘들은 20% 30% 기술도 좋기 때문에 뭐 매출만 잘 나와지면 마진도 확 올라가는 그런 고정비 높은 사업이고, 영업 마진이 뭐 물론 30%대에서 점점 낮아질 거긴 하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참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결국은 또 중요한 게 그 매출 이런 걸 떠나서 그 가격이 지금 싸냐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보통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PR이 지금 23년 PR이 지금 33배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24년 같은 경우 22배 정도까지 되고 있는 걸로 서로 알고 있고요. 이 39 얘네들은 아무리 제가 그 자본의 그 프리미엄이 있다 한들 조금 기술력이 따라서 저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SK IT 같은 경우는 34배, 다른 거 지금 피어 LNF나 이런 거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가격이 워낙 낮아진 상태라 이쪽에서는 적어도 모기업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LNF나 에코프로비면 사실 모기업이 있는 건 아니죠. SK IT 같은 경우는 SK온이라는 큰 형님이 있기 때문에 뭐 40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뭐 자꾸 영상들이 길어져서 좀 짧게 하고, 또 더 추가 영상을 저 반응이 더 구독이나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또 더 추가 영상